새벽 5시 안동 전통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시장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30년째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서연아, 일어났니?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김치를 썰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넌 공부나 해.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도마를 꺼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22살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가게 일이 더 익숙했습니다. 정성식당은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골목에 자리했습니다. 오래된 간판, 낮은 천장, 20개 남짓한 플라스틱 의자.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 사장, 국밥 한 그릇.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뜨거운 국물을 부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밥과 반찬을 날랐습니다. 오전 8시쯤 한 남학생이 가게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교복 바지는 해졌고 운동화는 낡았습니다. 서연은 그 학생을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쯤 오는 아이였습니다. 이 학생 들어와.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요. 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주면 되지. 배고프면 공부가 안 되잖아. 아버지는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김치와 깍두기를 더 챙겨주었습니다. 학생, 수능 잘 봐야 해. 어머니의 말에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국밥을 비웠습니다. 그 학생이 나간 뒤 서연은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저 학생, 돈을 안 받으시네요? 언젠가 주겠지. 그리고 저 나이 때는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거든.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정성식당의 벽에는 낡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님 3,000원, 박님 5,000원, 김님 1만원. 외상장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독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밥값도 낼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 거지.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늘 바빴지만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동생들 학비는 괜찮을지. 하지만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베푼 만큼 언젠가 돌아올 거야. 겨울이 왔습니다. 시장은 더욱 추워졌고 손님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식당은 여전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어머니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할 때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부족하네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늙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빨리 취직해서 도와드릴게요. 서연아, 넌 그냥 내 인생 살면 돼. 우리는 괜찮아. 아버지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줄어들고 있었고 친척들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부모님은 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귀가하셨습니다. 서연은 동생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언니,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늦어? 막내가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서연은 대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안동병원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이십니까? 김태수, 박정옥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서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엄마 아빠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우리 빨리 가자. 서연은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동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녔고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김태수, 박정옥 환자 보호자입니다. 3번 응급실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곧 나오실 겁니다. 서연은 동생들과 함께 복도에 섰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로한 얼굴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어머님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 골절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아버님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나요?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수술비가 상당합니다. 입원비 포함해서 약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3천만 원. 서연은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통장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평소에는 명절 때마다 찾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서연이구나.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큰아버지도 형편이 안 좋아.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말이야. 미안하다. 큰아버지, 나도 돕고 싶은데 진짜 형편이 안 돼. 다른 데 알아봐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작은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촌, 저 서연이에요. 아, 알아. 사고 났다며? 그런데 서연아, 삼촌도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서 말이야.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서연아, 우리도 살기 바빠. 미안해. 끊을게. 고모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고모, 저예요. 도와주세요. 서연아, 고모 말 좀 들어봐. 너희 아버지가 평소에 돈 관리를 잘했어야지. 왜 맨날 남 도와주느라 돈을 모아놓지 않았어? 이제 와서 우리한테 손 벌리면 어떡해? 고모. 고모도 애들 대학 보내야 해. 그 돈 어디서 구하니? 너희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럴까?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병원에 들렀다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오후에는 편의점 계산대에 섰습니다. 저녁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서연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지? 카페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일 더 주세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서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너무 느리게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수술을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되셨나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에서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수술은 하지 마. 엄마는 이대로도 괜찮아.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 안 하시면 다리를 못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더 괴로워.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사채업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광고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대출 가능. 신용 상관없이 즉시 지급.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번호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나밖에 없어. 서연은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서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수술비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수술비가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내일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가 그러셨는데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익명으로 입금하고 가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왜? 하지만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연은 회복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 안정적입니다. 곧 병실로 옮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에 쌓였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의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는 어때? 괜찮아지실 거예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이미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내가 그날 차를 몰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정성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가게는 언제 다시 열어? 아직 모르겠어요. 내 부모님 덕 많이 봤는데. 뭐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입원비, 치료비, 약값.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생들은 스스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언니, 밥 먹고 가. 시간 없어. 너희가 알아서 먹어. 서연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동생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어느 날 밤 서연은 병원 복도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바로 잠이 쏟아졌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국밥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국 한번 먹어봐라. 맛있어요, 아빠.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빠, 어디 가지 마세요. 서연아,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새벽 4시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서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 몇 명, 아는 얼굴 몇 명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상주로 앉았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동생들은 옆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문상객이 모두 떠난 뒤 서연은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더 잘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아직 22인데 동생들을 어떻게 키워요? 영정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베풀면 돌아온다고.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낯선 가족이 조문을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그리고 중년 부부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도연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학생 때 정성식당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공부했습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저는 학업을 포기했을 겁니다. 서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술비를 내신 분이 혹시? 네.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힘내세요.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그제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모님의 선행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도연 가족은 계속 서연 곁에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 최미정 씨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아버지 이규철 씨는 장례 절차를 도왔습니다. 드세요. 기운 차려야 해요. 미정 씨가 국그릇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미정 씨는 서연의 손을 덮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도연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서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밥을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정성식당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돈을 내고 먹었는데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사장님께서 서연 씨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밥 못 먹으면 공부도 못한다.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식권을 주셨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식권으로 1년을 버텼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한 뒤에도 찾아갔는데 사장님은 빚 같은 거 없다. 내가 잘 되는 게 우리 기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이구나. 어머니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동생들은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미정 씨는 방을 정리하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규철 씨는 아이들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삼촌, 이 문제 모르겠어요. 그래, 삼촌이 알려줄게. 도연은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상태도 좋지 않고 저도 뭘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정 씨가 참 좋은 분이시다. 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내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가 어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제 남편도 옛날에 힘들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남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집안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니에요. 서연이가 우리 아들한테 힘이 돼주고 있어요. 어머니는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도연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요?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도연 씨 덕분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서연 씨가 혼자 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네 가족은 왜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그게 사람 사는 이치라고.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 아버님도 똑같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겠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 적응했고 어머니는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도연이 도왔습니다. 국밥 맛이 똑같네요. 아버지 레시피대로 했어요. 사장님이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단골이었습니다. 서연아, 다시 열었구나. 우리 사장님 국밥 먹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서연은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서연은 도연과 가게 앞에 섰습니다. 도연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을 거 없어요. 저도 서연 씨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뭘 배우시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을 믿는 것. 도연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힘들 때 많이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서연 씨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힘내요. 네. 같이 힘내요. 두 사람은 어두운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되겠니? 병원비 빚도 있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도연은 매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퇴근 후에는 설거지를 도왔고 주말에는 재료 정리를 했습니다. 도연 씨, 매일 이러시면 안 돼요. 본인 일도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도연은 웃으며 앞치마를 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이 서연이네 사위감 아닌가? 둘이 잘 어울리긴 해.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 씨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 저는 괜찮아요. 가게 정리해야 해서요. 가게는 우리 도연이가 정리할게. 어머니도 같이 오시라고 해.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미정 씨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요즘 제대로 못 먹었죠? 감사합니다. 식사 중에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가게 운영이 어렵죠? 네, 조금.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더는 폐를 끼칠 수 없어요. 폐가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미정 씨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요?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분들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은혜를 갚지도 못하면서 계속 받기만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어머니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도연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는 알아. 엄마. 하지만 너는 지금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은혜와 사랑은 다른 게 아니야. 때로는 은혜가 사랑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은혜가 되기도 해. 하지만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게 사랑이야.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도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연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도연 씨한테 받기만 했어요. 수술비도 시간도 마음도.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 씨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줬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서연 씨한테 많이 받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 가족을 지키는 법, 그리고 도연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이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사람을 믿는 게 무섭고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서연 씨를 보면서 다시 배웠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사이예요. 서연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불안정했고 동생들 학비는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재활 치료도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1998년 3월 김학생, 식권 10장. 2005년 5월 박할머니, 국밥 20그릇. 2010년 8월 이도연 학생, 식권 30장. 아버지는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푼 것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것이 돈이 아니어도 좋다. 사람이 돌아온다. 서연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 씨,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 일이 많을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조금 덜 무서워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간판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빛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해낼 수 있어.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단골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두 사람은 가게 뒤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딸 같은 며느리로 꼭 널 맞이하고 싶어.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알아.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도연이도 너한테 많이 배우고 있거든. 미정 씨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 부모님이 물려준 마음을 이어가고 있어. 그런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한테 축복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생각해봐. 천천히.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은 어떤데? 저는 도연 씨가 좋아요. 하지만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고마운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가 처음 나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몰라요.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때 그게 사랑이야. 서연은 도연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도연이 없는 미래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됐어. 다음 날 서연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두 사람은 시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친척들한테 외면당하고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서연 씨, 근데 도연 씨가 옆에 있어줬어요. 힘들 때마다 손 잡아줬고 포기하고 싶을 때 버팀목이 돼줬어요. 서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이게 고마움만은 아니라는 걸.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연 씨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도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서연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그랬어요. 정말요? 네. 서연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어요. 서연 씨가 웃으면 저도 행복했어요.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서연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서연과 도연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동생들이 꽃을 뿌렸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행복해라. 네, 엄마. 미정 씨와 규철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식이 끝난 뒤 서연은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빠 봤죠?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베푼 것은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도와준 사람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가족이 됐어요. 도연이 옆에 섰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서연 씨 잘 지킬게요. 두 사람은 영정에 절을 올렸습니다. 지금 서연은 도연과 함께 정성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재활을 마치고 가끔 가게를 도우십니다. 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미정 씨와 규철 씨는 친정 부모처럼 자주 찾아옵니다. 가게에는 여전히 외상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님 5,000원, 김님 3,000원.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 외상은 언제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아빠처럼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하고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대학생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앉으세요. 서연은 국밥을 내왔습니다. 학생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계산할 때 학생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주면 돼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또 외상이네요. 응. 언젠가 돌아올 거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증명했잖아.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 서연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요. 서연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추워요. 들어가요. 응. 들어가자. 두 사람은 집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정성식당의 간판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랑은 은혜와 인연 속에서 더 깊어갑니다. 그것이 서연이 배운 인생이었습니다.